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법률고민 상원의 문인곤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어제 날씨가 엄청 쌀쌀해졌어요. 갑자기 많이 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네, 관절기라고 하죠. 네. 평소에 좀 잠재워져 있던 골병들이 막 이렇게 확 올라오는데 이 학폭톡도 갑자기 막 많아지는 시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뭐 예상치 못한 뭐 마폭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쭉쭉 많아지는데 오늘 주제가 네. 마폭이죠, 그죠? 네, 이번 주제가 막폭이고 이거를 굉장히 좀 많이들 궁금해하셔가지고 네. 또 주제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마폭이 정확한 용어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막폭이라는 건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이제 이게 법적으로 뭔가 있는 용어라고 이제 혹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말씀드리면 흔히 말하는 맞고소의 그 맞폭이고 부르기 쉽고 이제 표현 자체로 의미를 좀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현인데요. 맞폭이라는 것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오히려 가해자로 맞신고하거나 맞소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폭 신고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신고했는데 가해자도 또 신고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막폭으로 신고를 하지? 이 생각을 네. 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 막폭의 신고 이유가 사실 뭐 워낙 사안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많은 법조인과 그간의 경험 그리고 교육기관 관계자들의 분석과 같이 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4호 이상 처분은 졸업 후에도 이제 삭제가 되지 않고 네. 학생 생활 기록부에 남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1호부터 몇 호까지 있는데 4호 이상은 평생 따라다닌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계속 뭐, 남아있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그 학교 생활부 기록과 마폭 증가가 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생기부에 남는다라는 것과 마폭이 증가한다는 거 얼핏 보면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실 건데 네. 이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최근에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정부에서. 그래서 학교 폭력 가해자가 받은 처분은 말씀드렸던 대로 생기부에 기재가 되고 대학교 입시에서 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시에 반영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칼럼에 썼는데 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많이 다셨더라고요. 칼럼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폭도 카페에서 학구열이 이제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의 대입이 이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가해 학생 측에서는 이제 그 대입에 관해서 자신의 인생이 걸렸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방식에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고 피해 학생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 잘못한 게 있음을 주장을 해서 그 피해 학생에게 어떤 약한 처분이라도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피해 학생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너도 잘못한 게 있어, 너도 처분이 나오면 너도 생기부에 남게 되고 너도 대입에서 불이익이 생길 거야. 그럼 우리 그냥 끝내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합의를 통해서 이제 그런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게 막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 약간 교통사고 났을 때 뒤에서 박으면 거의 100%잖아요. 그죠. 100대 뒤에서 0인데 100%죠. 이제 따지는 거죠. 야, 네가 브레이크를 급제동했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그런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으로 학생 기록부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이 기재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최근에 발간돼 지금 벌써 베스트셀러 네, 이 책에도 반영이 돼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책 관련해서 이제 칼럼들이라든지 연계가 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카페에서도 얻고 책에서도 얻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당연히 이 부분도 이제 책에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네. 저희 책 118페이지 이하에서 네. 이제 기재에 관한 정보가 더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100% 이제 평생 기재된다기보다 네. 뭐 이제 처분 호수에 따라서 이제 남게 되는 연도가 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표로 아마 정리해 놓으신 것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네, 표로 쭉 한번 설명해 주시고 뒤에 부연 설명을 쫙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가 최악의 경우에 어떤 처분까지 가는지 네. 그리고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금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그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마폭을 누군가 신고했다. 네. 우리 아이는 피해자인데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피가해자. 피해 가해자로 마폭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영상을 찍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일 것 같습니다. 피해 학생들, 부모님들이 막폭으로 오히려 역신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질문에 이제 대답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막상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을 신고하고 가해 학생의 진정한 사과라든지 피해 보상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폭을 당하면 이제 자신도 이제 가해 학생으로 신분이 결국 바뀌게 되는 것이라서 일단 첫 번째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나는 맨날 맞았는데 내가 째려봤다고 이게 마폭이 되는 거죠. 됩니다. 네, 기분 나쁘게 이렇게 쳐다보는 게 또 됩니다. 정말 나는 진짜 깜짝 놀라는 거죠. 네, 이런 특징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피해 학생 부모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 아이의 심리적 충격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억울함에 대해서 공감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간혹 그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야 네. 너도 잘못한 게 있다고 얘가 그러는데 너 왜 그랬어? 음. 그러면 이제 아이는 상처를 받거든요. 정작 그쵸. 피해를 당한 건 본인인데. 그래서 아이를 믿고 잘 얘기도 들어주고 억울함을 좀 풀어주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 막폭이 되었으면 신고가 접수가 될 겁니다. 그쵸. 저희가 신고한 것처럼 똑같이 접수가 됩니다. 똑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슬프겠지만 우리 아이도 가해 학생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처분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고요. 만일 가해 학생이 허위 신고를 했다. 예. 학폭의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라고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무죄나 무혐의가 뜨겠죠. 네. 하지만 가해 학생 측에서 쉽게 그냥 막폭을 하는 게 아니라 일시나 행위 등을 좀 구체적으로 특정을 합니다. 이제 증거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술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증거도 같이 제출을 한다면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요. 오히려 가해 학생으로서 처분을 받지 않게끔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단순 허위 신고가 아니라 좀 증거를 가지고 이제 뭔가 들어왔다고 하면 좀 대응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휩쓸려서 네. 단순히 이제 우리 아이의 피해가 더 크다. 적반하장 아니냐. 가해 학생이 어떻게 신고를 하냐. 상대방을 뭐 비난하는 식 아니면 뭐 감정에 호소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조금 이제 객관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결과에서는 더 법적으로서는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아이에게 이제 해당 시점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도 좀 듣고요. 네. 그리고 이를 정리해서 기록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인 부분, 허위인 부분을 이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에 폭력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은다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정리한 자료들을 가지고 학교 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하면서 진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시다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조력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거죠. 만약에 학부모다. 그럼 가해 학생이 뭘 갖고 올까? 난 진짜 우리 애기는 때린 게 없는데 그렇죠. 이번에 추정 60분에서 그 근거가 나왔죠. 맞습니다. 일기를 쓰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조작된 증거죠. 그쵸. 없는 것들을 만들고 그때 당시에 뭐 돌아가서 일기를 쓰는 거죠. 아. 오늘 날짜가 아니라 그때 당시 난 얘한테 맞았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줬고 좀 안타까웠던 건 그런 것들이 이제 변호사가 좀 종용하고 조언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게 되는데 이제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어쨌든 억울한 게 없어야 되고 네. 그런 조작된 증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네.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작된 증거는 분명히 허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언제 어디에서 뭘 했다라고 하지만 내가 그 시점에서 거기 없었다라는 알리바이만 입증을 한다면 쉽게 이제 인정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학폭위에서도 저는 언급을 하라고 합니다. 네. 예,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한다면 아무래도 위원님들의 그런 감정적인 부분도 조금 더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막폭에 대해서 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대가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맞아요. 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면은 사실 상대 증거를 우리가 미리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학폭이 뭐 시민위원들만 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진단서를 갖고 왔다. 이것도 조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특히 정신과 진료 같은 경우에는 예. 허위로 진술을 막 해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사실 그 정신과 의사가 그때로 돌아가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쓸 수는 있는데 쉽게 떼주시지는 않습니다. 이제 충분하게 상담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함부로 그런 걸 이제 진단서나 그런 데 남기진 않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변호사가 트레이닝을 시킨다라든지 그러면 진짜 뭔가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때 네. 그 당시에 맞았다는 걸 계속 반복해서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제대로 캐치를 못한다라든지 좀 대충 보는 정신과에서는 최악의 경우에 그런 진단서까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피해 입증하는 것도 힘든데 상대방이 날 고소한 것까지 또 방어해야 되고 근데 이 과정은 피해갈 수 없다. 요즘은 너무 흔해졌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폭톡에 주로 올라오는 게 학교 선생님이 왜 자꾸 화해를 시키냐 이 과정에서 오히려 더 상처받을 수 있다 보니까 화해를 시키는 거 아닐까요? 그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학폭톡에 은폐를 하려고 합니다. 화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아 선생님들이? 네, 선생님들이 그런 댓글들을 이제 피해 학생 부모님께서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근데 말씀해주신 딱 그거 같습니다. 학폭을 하게 되면 결국에 또 서로 상처뿐인 싸움이 되고 그쵸. 절차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복잡해지니까 아무래도 1차적으로는 적당히 이쯤에서 화해하시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나쁜 의미만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소송할 때 저희 그 상대방이 그런 문자를 저한테 보냈어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서로 변호사 배불리는 일 하지 맙시다. 기분이 엄청 나빠요. 왜냐면 난 저 억울하기 때문에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 문자를 띡 보내는 거여서 제가 그걸 변호사님한테 캡처해서 보내드렸거든요. 이 변호사님이 솔직히 이게 맞다. 소송하지 마셔라. 그런 경우도 많죠. 예, 왜냐면 이게 이길 확률이 희박한데 굳이 서로 마이너스를 쓰느니 조정해서 협의해서 하자. 그게 낫다 네. 해서 기분 되게 나쁘죠. 끝까지 갔거든요. 그분 말이 맞았어요. 네. 변호사님. 이게 선생님들도 몇 번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내가 어떤 특별한 증거나 명확하시다면 조금 더 나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 마폭 신고가 들어오면 아기를 너무 다그치지 마라. 아예 심리적 충격을 먼저 헤아려라. 최우선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거를 좀 참고로 추후 아이들과 좀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